안녕하세요. 요번째는 사업 이야기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번에서는 첫 번째 사업과 기업을 소유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본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이 일을 해서 자본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아직 무리입니다. 왜냐면 스타트업은 정말 많은 자본과 영향력,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본을 소유하면서 안전하게 자본을 불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 강의를 통해서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은 스타트업 기업을 차리는 것보다 안전해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스타트업, 애플,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이 더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애플이 더 리스크가 안전하겠죠. 그럼 다른 기업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분류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벤처 엔젤,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요. 스타트업 기업을 소유하고 고위험하고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고 시간 소모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럼 자산운용사도 안 좋습니다. 고객, 고객 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 지급 방식이라 안전하지만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지주회사가 더 좋은 이유를 정리해보면 벤처 엔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스타트업 실패율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벤처 엔젤은 안 좋고요. 자산운용사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 방식이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지주회사가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고 기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경영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리스크가 낮지만 수익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주회사를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소유하면서 그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거두면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예요. 지금까지 강의에서 기업을 소유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의 것은 다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다른 기업을 소유할 때는 확률이 중요합니다. 리스크가 낮고 확률이 높은 기업을 소유해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분산해서 여러 기업을 소유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골라서 기업을 소유해야 돼요. 이거는 전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전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는 한국에서 좋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법인 설립 등 대행해준 업체를 찾으세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설립하면 직접 가서 직원을 뽑고 설립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찾을 때 중요한 점은 사업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자본을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10분의 1만 사용하세요. 10분의 1은 7년에서 10년 운영 자금을 계획을 세웁니다. 인건비, 설립비, 임대료 등 다 포함시켜서 10년치 계획을 세우고 10분의 1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15% 직원을 뽑거나 할 때도 항상 10분의 1 자금을 미국 단기 채권에 저장해 놓고 현금으로 쓸 수 있게 빼놓고 자금을 관리하세요. 그럼 나머지 돈 여유 돈으로 10%를 빼두고 그러니까 10년치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AI가 해줍니다. 10년치 계획을 세우고 10%에서 15% 여유금을 단기 채권에 저장해 놓고 이거는 사업할 때 돈을 쓰고요. 나머지 70%에서 80%는 리스크가 낮은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불러나가시면서 사업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돈이 세계 1위고 영향력도 엄청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 사업에만 올인하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요. 항상 올인하는 사람은 안 좋은 선택을 하면서 한 번에 무너집니다.
기업을 소유하려면 정치, 경제, 전쟁, 기업, 사회 전반의 모든 걸 보고 기업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업을 소유하는 거는 긍정, 호황, 일대 이익을 보는 구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부정, 안정자산으로 평가돼서 부정 신호일 때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 좋은 자산이에요. 쓰레기 같은 별로 좋은 자산 아닌데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가 있을 때 안 좋은 인류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게 낫고 만약에 긍정일 때 인류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업을 소유하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간단하죠? 그러면 현재 인류는 패권주의 사회입니다. 패권주의는 한 나라만 잘 살고 거기에서도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상위 1%만 자본을 몰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류가 100년 안에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호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패권주의 사회에서는 그 나라만 잘 사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고. 왜냐면 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본이 안 돌리니까 그게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패권주의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패권주의에서도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그 경쟁에서 자본이 많은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현재 사회에서는. 그래서 자본이 거의 상위 1%만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100년 안에 멸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호황 같은 경우는 패권국가 대기업 중에 혁신 기업을 오래 남을 수 있는 기업이 혁신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막 경제가 좋아진다. 그럼 비트코인은 내려가요. 그리고 기업을 소유하는 자산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호황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패권국가 대기업 중에서 혁신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 시간에 배웠지만 기업은 되게 많이 망해요. 왜냐면 패권국가로 인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쏠려 있으니까. 근데 그 자본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중에서 혁신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대기업 중에서도 또 경쟁을 들어가서 혁신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산 투자는 의미 없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돕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인류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싸게 푸는 이유예요. 네, 감사합니다.